네, 재기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기함수라는 건 우리 자기 자신을 재호출하는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기대명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대명사였죠.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걸 우리가 재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cursi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동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 반복되는 상황. 근데 컴퓨터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을 하면 코드를 되게 깔끔하게 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함수로 여러분들 쉽게 구현하실 수 있잖아요. for 룹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를 문제를 두 파트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결과와 n을 더하는 거. 나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하는 것도 또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터 n 빼기 2까지 더하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n 빼기 1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 형태를 재기함수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가령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우리가 n까지 더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두 파트로 어떻게 쪼개냐면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과 합하는 요 두 가지 파트로 쪼갤 수가 있고요. 그럼 앞에 문제는 또 다시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앞에 문제는 1부터 다시 보시면 1부터 n 빼기 2까지 더하는 문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 빼기 1을 더하는 여기 두 파트로 또 쪼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두 파트로 쪼갤 수 있고요. 두 파트로 쪼갤 수 있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n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한다면 n 빼기 1까지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n만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다시 s n 빼기 2까지 1부터 n 빼기 2까지 더한 다음에 n 빼기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n이 그냥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두 파트로 또 쪼개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다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가냐 하면 S1 그러니까 1부터 1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거죠 그냥. 그래서 뒤가 쭉 하게 되면은 n 빼기 1 더하기 n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때 이때 이제 재기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for로op도 이런 거잖아요. for로op도 보면은 i가 1부터 2, 3, 4 해서 n까지 더하면서 커지면서 우리가 더해지는 거죠. 재기함수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것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이런 자연 현상 중에 고사리 잎인가요? 자기 자신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그걸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재귀 함수의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한 1부터 n까지 더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건 금방 짤 수 있죠, 코드 여러분. 1부터 이건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썸을 0으로 초기화해 주고요. 포룹을 돌면서 이제 1부터 10까지를 더하죠. 이걸 함수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함수로 구현하는데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랑 약간 모양이 다르죠. 어느 부분이 다르냐 하면 함수의 이름이 여기 한 번 더 등장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 n 빼기 1로 요 들어가는 인풋 패러미터만 함수의 그 인자로 넘어가는 게 n에서 n 빼기 1로 하나 줄어든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요 오른쪽 코드 같은 경우를 보면 요 오른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n equal 10부터 시작이 돼서요. 프린트 n, 시그마 n 하게 되면 시그마란 함수 이름을 파이썬이 찾아서 함수로 올라가죠. 그죠? 시그마 n이 10이니까 시그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if n이 1이냐? 1이 아니죠. n이 10이니까. 그러니까 요 else에 걸리겠네요. else가 뭐냐 하면 10 더하기 시그마 9가 되는 거죠. 그죠?
10 더하기 시그마 9인데 그걸 더해서 리턴해 줘야지 그게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그마 9를 구하려면 다시 함수를 자기 자신을 호출하죠. 시그마 9가 되면 n이 1이랑 같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리턴을 뭘 하냐 하면 이제는 리턴 9 더하기 시그마 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시그마 8이 됐으니까 올라와서 if문에 안 걸리고 else문에 걸리니까 시그마 7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울 때 스택에서 메모리 할당받는 걸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n이 10으로 하면 너무 크니까 제가 n을 3으로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이 3일 경우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제귀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보죠. 자, 그러면 프린트 3, 시그마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앞에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파이썬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메인 함수가 여기 어디 있으면 메인 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n이 10으로 돼 있고요. 함수 호출을 만나네요. 그쵸? 함수 호출을 만나서 시그마 10을 호출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그마 10을 이렇게 호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함수 호출이 되니까 요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스택을 잡아서 그죠? 여기다가 시그마를 하게 되고요. 시그마 왔을 때 이게 n이 여기서 n은 로컬 베리어블이죠. 우연의 일치로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과 이름이 같은 겁니다. 좋지 않은 프로그래밍이죠. 이건 적어도 인자 이름에 대해서는 n equal 10이 오게 되고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if문에 안 걸리고요. n이 10일 때 내려오죠. 우리 아까 3으로 하기로 했죠. 그죠? 이게 3입니다. 자, 이게 이제 3이에요. 10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3으로 할게요. 3까지만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if문에 안 걸리고 else로 와서 뭐가 되냐 하면 return n 더하기 시그마 n 빼기 1인데 결국은 이게 return을 3 더하기 시그마 2가 되는 값을 리턴해야 되는 거죠, 얘를. 그죠? 그게 이제 이쪽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3 더하기 시그마 2를. 그러면은 함수 호출이니까 다시 메모리 스택에 요만큼이 시그마 함수한테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그마 n은 3이 되는 거죠. 그죠? 2가 되는 거죠. 자꾸 헷갈리네요. 자, 왜냐하면 함수 호출이 시그마 2를 호출했으니까 n equal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2 더하기 리턴을 뭐 하냐 하면 2 더하기 시그마 1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 1을 만나니까 다시 올라와서 스택에서 메모리에 시그마 함수에 대해서 메모리가 잡히고요. 그렇죠? 이제 n이 1로 오는 거죠. n이 1이 되는 거죠. 쭉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n이 1이면 어떻게 되죠? 리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턴 n이 1일 때는 리턴 1이 되니까 이 함수가 소멸이 되고 여기에 1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소멸이 되고 요 값에 3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 값에. 그럼 이게 6이 되죠. 소멸이 되고 요 자리에 이제 6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or loop이 빠를까요? 제귀 함수가 빠를까요? 실행 속도가. for loop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귀 함수는 스택으로부터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를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 n equal 3일 때 함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메모리 할당받고 해제하고 할당받고 해제하고 할당받고 해제하고 했잖아요. n이 만약에 10이었다면 이 짓을 10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or loop으로 로컬 변수를 잡아서 돌리는 게 훨씬 속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고요. 팩토리얼 문제도 똑같아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시그마는 더하는 거고 팩토리얼은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의 양식이 약간 포맷 스트링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행되는 과정은 이 오른쪽에 그려놓은 그림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더하기만 곱하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는
재기함수의 안은 두 파트로 크게 나뉘어요. 물론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다 끝나서 특정 값을 리턴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를 치면 이제 이거죠. 두 번째 파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호출하는 게 포함된 코드. 그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의 코드로 재기함수의 코드는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접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앞에서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재기함수를 써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해보라는 겁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 지금 어떻게 했었죠? A, B가 주어지면 A가 B보다 이제 크다 그랬을 때, 그죠? 어, 이거는 왜 자기 자신이 이제 호출이 되냐면 이게 이제 B가 0이 아니면은 문제가 B하고 그죠? A 모듈러 연산 B 요 바뀐 값으로 해서 다시 자기 자신 똑같이 푸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 이제 이 숫자가 요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면은 이제 B가 A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요게 나머지 나 구한 녀석이 이 B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도돌이 돌듯이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도 상당히 재기함수로 짤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답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그 코드를 직접 한번 짜보십시오. 네, 뭐 정답은 뭐 우리 슬라이드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가 이제 0의 조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A가 GCD가 되는 거였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GCD로 해서 작은 수가 큰 수가 되고, 그러니까 B가 A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A 모듈러 B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보면 A는 B가 되고요. 요 함수 시작할 때 B는 A 모듈러 B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피보나치 수열 우리 재기 함수를 배우게 되면 꼭 나오는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하나는 우리 뒤쪽에 나오는 하노이 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도 코딩 테스트에도 나올 수 있고요. 면접관들이 즐겨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졸업생은 되게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면접관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재기함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코딩을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만큼 기본이 되는 겁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을 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뭐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의를 보면 간단합니다. 아, 우리 수열이라는 거는 뭐 어떤 숫자들이 나열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나온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됩니다. 그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fn-1 더하기 fn-2 하는 게 이제 fn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n이 0일 때에는 0, 그 다음에 n이 1일 때에는 1. 이 피보나치 수열이 약간 책마다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n이 0일 때 뭐 1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요 슬라이드에서는 n이 0일 때 0이고 n이 1일 때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n이 0일 때는요. 피보나치 fn은 자 이렇게 뭐 테이블로 그려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0은 0으로 정의가 돼 이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n이 1일 때 f1은 1. 요거 두 개까지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죠? 자, 그리고 f 그러면 이제 f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 3, 4, 5 수열이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쭉. 나가게 되면 이것은 앞에 있는 두 숫자 더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1이고요. 여기는 앞에 두 숫자 더하면 2가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 되죠.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두 개 더하면 8이 되죠. 쭉 무한히 나가겠죠. 이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학에서는 이걸 이제 점화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코딩으로 짜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짜면 될까요? for loop으로 짜면 굉장히 쉽게 짤 수 있죠. 그죠? 이제 이 정도 for loop은 여러분들이 쉽게 짜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for loop이 아니라 for loop이 뒤에 나오나? 볼까요? 어,
포르브는 안 나오네요. 포르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짜보세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지금 재규 함수로 짜는 거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짜는지 보세요. 자, define fibo 이름을 주고요. n이라는 숫자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n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가령 우리가 피보나치 F4가 뭐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n이 4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F4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F4는 F3하고 F2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F3하고 F2를 알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피보 n 빼기 1 더하기 피보 n 빼기 2.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피보 이게 n 빼기 1로 이제 호출이 되게 되면 if하고 else if를 그러니까 0일 때와 1일 때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0하고 1일 때는 정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 정의된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령 피보 3 같은 경우가 같다고 하면 그러면은 피보 2 더하기 피보 1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서 그 값을 다시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간결한 형태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for로도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기 함수로도 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뒤에 어떤 실습이 있냐면 자, n번째 피보나치 수와 수열의 연산의 횟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지금 우리가 리커시브로 구현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죠. 피보나치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몇 번 불렀을까? 이 함수가 몇 번 콜됐을까를 우리가 세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셀 때 어떤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를 셀 때 함수 안에 로컬 베리어블을 잡아서 그 로컬 베리어블의 카운터를 증가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호출됐다가 호출이 끝나게 되면 로컬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사라지잖아요. 가령 그 함수가 3번 호출됐는데 3이라는 값을 저장했지만 함수가 끝나게 되면 그 로컬 베리어블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을 씁니다. 여기 보면은 글로벌 베리어블로 돼 있죠. 얘는 함수 안에 정의돼 있지 않잖아요. 카운터는 0이라는 걸 글로벌 베리어블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죠? 여기다가 카운터를 1씩 증가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지역 변수를 죄송합니다. 전역 변수. 이거 전역 변수죠. 카운터가. 글로벌 베리어블이요. 전역 변수를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꾸려면 원래 그거 파이썬이 못하게 하잖아요. 파이썬한테 나 그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요 글로벌 그 명령어였죠. 그래서 글로벌 카운터라고 해서 파이썬을 안심시키고 야 카운터 내가 글로벌 베리어블인 거 알지만 바꿀게 라고 해서 값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가 한 번씩 호출될 때마다 카운터 값이 1씩 증가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재기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글로벌 베리어블 요 카운터 늘어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함수는 파이썬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C, 자바, C++, 뭐 모든 언어에 함수라는 건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익혀 놓으시면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피보라는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를 우리가 출력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 리커시브 펑션으로 짠 코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K를 입력받아서 이거 100으로 입력됐다 그러면 피보 100을 구하는 거죠.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우리 시간을 재고 있죠.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실습을 K를 여러분들이 1, 뭐 10, 20, 아마 100까지도 가기 어려울 겁니다. 숫자를 뭐 10, 20, 30 늘리다 보면
우리 노트북이 꽤 빠르잖아요. 좋은 최신 노트북이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코드가. 대신에 피보나치 수열을 여러분들이 for로up으로 짜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습에 대한 거를. 왜 피보나치 수열을 리커시브로 짜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호출이 되나? 그쵸? for로up으로 짰을 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경우에 함수로 짜고 어떤 경우에 for로up으로 짜는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리커시브 재규 함수가 속도도 느리는데 이거 왜 쓰냐? 쓸 필요 있느냐? 어떤 알고리즘들은요. 재규 함수가 아니면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하노이 탑이 바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재규 함수 쓰는 것보다 for로up으로 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굉장히 느리게 동작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짜게 짤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우리 메모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기억해두고 있다가 앞에서 한번 계산했던 건 또 계산 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코드가 리커시브 코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k를 4라고 해볼게요. 그럼 피보 4를 구하는 거죠. F4가 입력이 되면 실제로 함수 호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F4가 들어오게 되면 F2하고 피보 2하고 피보 3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피보 2하고 피보 3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피보 2는 F2는 오게 되면 다시 F0하고 F1을 계속 호출하게 되는 거죠. 함수 호출을 바라보고 이거죠. F0과 F1은 두 개 모두 요 경우와 요 경우에 각각 걸리니까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죠. 더 밑으로 내려가자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함수를 더 호출한다는 거예요. 4는 3을 호출하고요. 3은 1과 2를 호출하죠. 2는 다시 0과 1을 호출하죠. 근데 여기 보면 F2가 여기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리커전으로 짠 피보나치 수열을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 F2 계산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또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을 두 번을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4니까 이 정도인 거죠. 숫자가 뭐 한 10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 밑에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짜느냐? 미리 계산한 거는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요. 그 어딘가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돼야 되겠죠. 왜 로컬 베리어블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로컬에다가 잡아놓으면 함수가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에 우리가 카운터 개수도 세보고요. 글로벌 베리어블에 지금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저기 딕셔너리 사전을 우리가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죠? 사전을 정의해서 지금 보시면은 사전에 메모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메모에 있으면 리커시브하게 피보를 부르지 않고 return 메모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가서 계산하지 않고 F3에서 F1과 F2를 호출을 했는데 F2가 이미 계산이 돼 있었어. 그러면은 더 호출하지 않고 그 값을 그냥 가져다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계산이 완벽하게 끝난 지점에서는 우리가 메모라는 거에다가 값을 넣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거보다 코드가 약간 길어졌어요. 지금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앞이랑 코드가.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여기서는 return 0, return 1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 else가 달라졌습니다. else가 우리가 앞에서는 return 피보 n 빼기 1 더하기 피보 n 빼기 2를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return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글로벌 딕셔너리의 값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이 값을 나중에 또 계산하지 않고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전에 메모에 있느냐. 우리가 메모해 놓은 거에 있다라고 하면 그 값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자, 요게
메모이제이션의 기법이고요. 리커시브 함수에서 했던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함수 호출을 했던 걸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동일한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주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는 이제 재기적 나무 그리기인데요. 우리 프랙탈 구조라 그러죠. 터틀 그래픽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마일 모양 그렸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진 나무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재규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의 패턴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걸 우리가 재규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도대체 그런 거냐? 가만히 보시면 이 나무가요. 이거 나무잖아요, 하나가.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굵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굵은 데가 있죠. 요 굵은 막대기 하나와 그 다음에 왼쪽 나무 이렇게 왼쪽 나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나무 요렇게가 오른쪽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은 직선 하나 그리고요. 기둥이 줄기라 그럴까요? 큰 줄기 하나 그리고요. 왼쪽 나무와 오른쪽 나무를 그린다. 자, 왼쪽 나무로 와볼게요. 여기 이렇게 요 왼쪽으로 약간 여기 요 녀석이 이제 왼쪽 나무잖아요. 왼쪽 나무로 오면 다시 큰 줄기 하나 그리고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 그린다. 이 안에 있는 나무도 보면 줄기 하나 그리고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 그린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작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하나 그린다. 큰 줄기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나무를 그리고 오른쪽 나무를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온다.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나무를 그리는 요령이 되고요. 이 요령을 가지고 우리가 터틀 그래픽 앞에서 했던 대로 터틀 그래픽을 띄워서 이제 선을 옮기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요 제기 나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실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나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작은 나무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라인 랭스를 60번 반복했잖아요.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만 처음에는 해보시고요. 그게 동작하는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개, 20개, 60개 한번 그려보세요.